언니, 혹시 이런 적 있어? 밥 먹다가 나 오늘 좀 쉬어야 할 것 같아라고 말하려다가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그냥 삼켜버린 적. 아니면 분명히 내가 힘들고 내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막상 말하려고 하면 갑자기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서 내가 이걸 말해도 되나? 싶어지는 거. 그리고 결국 아, 됐어. 내가 그냥 할게로 끝나는 거. 그냥 쉬고 싶다는 말. 그냥 오늘은 나 좀 챙겨달라는 말. 그게 왜 이렇게 어렵지? 오늘은 그 얘기 해보려고. 사연 하나 읽어볼게. 보내주신 분은 40대 초반 전업주부 언니야. 결혼한 지 12년 됐고 아이 둘 키우고 있어. 남편은 바깥일하고 언니는 집안일이랑 아이들 챙기는 걸 거의 혼자 해왔어. 언니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원래 뭔가를 배우는 걸 좋아했대. 결혼 전에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취미로 수채화도 배우고 전시회도 가고 그랬는데 아이 낳고 나서는 그런 게 사치처럼 느껴졌다고. 그래서 그냥 접었어. 아무도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데 스스로 접었어. 근데 작년에 막내가 어린이집 들어가면서 오전에 2시간 정도 혼자 있는 시간이 생겼거든. 그때 언니가 처음으로 동네 문화센터에 수채화 강좌 등록을 했대. 오랜만에 뭔가 설레는 기분이었다고. 그런데 첫 수업 다녀온 날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별뜻 없이 이렇게 말했대. 요즘 그림 배우러 다니느라 바빠? 나 저녁 뭐야? 그 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지? 근데 언니는 그 말 듣고 그날 밤 혼자 울었대. 다음 수업 등록을 취소할까 진지하게 고민했대. 남편이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한마디에 갑자기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 건가? 싶어진 거야. 언니한테는 작은 버릇이 있어. 뭔가를 사거나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꼭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묻는 거야. 이거 해도 되나? 아이 학용품 살 때는 안 그러는데 자기 걸 살 때는 꼭 그 질문이 먼저 나온대. 화장품 하나 사면서도 영수증을 오래 들여다본다고. 그러다 이번에 친정엄마 생신 자리에서 언니 동생이 언니 요즘 그림 배운다며? 좋겠다. 시간이 남아서라고 했대. 악의 없는 말이었겠지. 근데 언니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 그냥 잠깐 해보는 거야. 별거 아니야 라고 했대. 그리고 집에 와서 혼자 생각했대. 나 왜 그 말에 그렇게 미안해졌지? 언니, 나 이 사연 읽고 한동안 멍했어. 왜냐면 이거 진짜 많은 사람이 겪는 건데 아무도 이상하다고 말 안 하거든. 그냥 착한 사람, 배려심 있는 사람으로 포장이 돼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근데 솔직하게 얘기할게. 이거 착한 게 아니야. 이거 힘든 거야. 자기 필요를 말하는데 죄책감이 드는 거. 그게 당연한 감각이 아니거든. 원래 사람은 배고프면 밥 먹고 싶다고 하고, 피곤하면 쉬고 싶다고 하고 싶은 게 생기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어야 해.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무거운 일이 돼버린 거야. 왜 그럴까? 있잖아.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얘기를 좀 해야 해. 재미없는 이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건지 알면 좀 달리 보이거든.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 배우는 게 뭔지 알아? 말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야. 내가 뭔가를 표현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배우는 거야. 아기가 울면 엄마가 와줬어?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면 안아줬어? 아니면 왜 또 울어라는 표정이 먼저였어? 이게 진짜 중요해. 왜냐면 그 반응들이 쌓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믿음이 만들어지거든. 내가 뭔가를 원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 그 경험이 대부분 말해도 소용없었다거나 말했더니 오히려 부담스럽게 됐다거나 네가 왜 그런 걸 원하냐는 반응이었다면 그 아이는 자라면서 자기 필요를 말하는 게 위험한 일이라고 학습해버려.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이게 기억으로 남는 게 아니야. 몸이 기억해. 자기 필요를 말하려고 하면 가슴이 먼저 쿵 내려앉는 거. 그게 생각이 아니라 몸이 반응하는 거야. 뇌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부분, 편도체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경보를 울리는 거거든.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그래서 언니가 수채화 등록하고 남편이 저녁 뭐냐고 물었을 때 그게 뇌 입장에서는 마치 어릴 때 뭔가를 원한다고 했다가 차가운 반응을 받았던 그 순간이랑 똑같이 느껴진 거야. 몸이 그 오래된 패턴대로 반응한 거지. 잠깐, 이거 중요해. 이게 언니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물론 그 환경이 언니를 그렇게 만든 건 맞아. 근데 그 얘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거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 패턴이 계속되는 건 언니가 매일 선택하고 있는 거라는 거야. 아주 작은 선택들로. 아, 근데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에픽테토스라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데 이 사람 원래 노예였어. 진짜 노예. 주인한테 맞아서 다리까지 절었다는 얘기가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엄청난 철학자가 됐어.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 세상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내 생각, 내 선택, 내 반응이다. 통제할 수 없는 건 다른 사람의 생각, 반응, 평가다. 이 말이 처음엔 좀 차갑게 들릴 수 있어. 근데 나는 이 말이 사실 엄청난 해방이라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언니가 수채화를 배우러 가는 것, 그건 언니가 통제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남편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생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건 언니가 통제할 수 없어. 그런데 지금 언니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자기 선택을 포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 남편이 싫어할까봐 수업을 취소하려는 거잖아. 근데 남편이 실제로 싫어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노예였던 철학자가 한 말이야. 몸은 묶여 있어도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몸이 자유로운데 스스로 마음을 묶어두는 게 더 이상한 거지. 혹시 언니도 이런 상황인지 한번 봐봐. 25살 자취생 언니. 친구가 이번 주말에 같이 놀자고 했는데 사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쉬고 싶어. 근데 나 이번 주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라는 말이 안 나와서 그냥 나갔어. 집에 오는 길에 너무 피곤해서 버스에서 울었어. 친구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쉬고 싶다는 말을 못한 거야. 이것도 같은 거야. 48살 어머니.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자기 시간이 생겼어. 뭔가 배워보고 싶어서 남편한테 운전면허 따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이 이 나이에 왜? 라고 했대. 그 말 한마디에 그래. 내가 왜 그러려고 해치가 된 거야. 그 뒤로 뭔가를 원한다는 말을 거의 안 하게 됐대. 이것도 같은 거야. 22살 대학원생. 지도교수한테 이번 학기 연구 방향을 좀 바꿔보고 싶다고 말하려고 2달을 준비했어. 근데 막상 교수 앞에 서면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가 나와. 집에 와서 자기한테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는지도 몰라. 이것도 같은 거야. 36살 언니. 오랜 친구한테 나 요즘 좀 힘들어라고 말했더니 친구가 에이, 언니는 원래 잘하잖아 라고 했어. 그 말 듣고 맞아. 내가 왜 이러지가 됐어. 그 뒤로 그 친구한테는 힘들다는 말을 안 해. 근데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왠지 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다 달라 보이지? 나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관계도 달라. 근데 다 같은 거야. 자기 필요를 말하는 순간에 뭔가가 딱 막히는 거. 그럼 이제 진짜 얘기해 볼게. 어떻게 하면 좀 달라질 수 있는지. 근데 나 먼저 솔직하게 말할게. 이거 갑자기 확 달라지는 게 아니야. 오늘부터 자기 필요를 당당하게 말하세요 라고 하면 쉬운 것처럼 들리는데 몸이 기억하는 건 그렇게 빨리 안 바뀌거든.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는 거야. 첫 번째로 해볼 것은 자기 필요를 표현하기 전에 느껴지는 그 감각을 그냥 한번 인정해보는 거야. 가슴이 쿵 내려앉는 그 순간에 도망가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냥 나 지금 이게 무섭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난 거야. 왜냐면 지금까지 그 감각이 오면 자동으로 입을 닫아왔거든. 그 자동 반응을 딱 한 박자 늦추는 거야.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인식이라고 하는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 지금 겁나네 라고 혼자 속으로 말하는 거야. 그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아주 작은 필요부터 말해보는 거야. 처음부터 나 수채화 배우러 다닐 거야. 저녁은 알아서 해가 아니어도 돼. 그건 너무 커. 그보다 훨씬 작은 것부터. 오늘 저녁 뭐 먹을지 정할 때 나 오늘은 국물 있는 거 먹고 싶어라고 한번 말해보는 거야. 그게 전부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몸이 새로운 걸 배우거든. 내가 뭔가를 원한다고 말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네. 이 경험이 반복돼야 해. 뇌가 그걸 배우는데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크고 중요한 것보다 작고 별거 아닌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 세 번째는 죄책감이 왔을 때
그게 사실인지 한번 물어보는 거야. 언니 동생이 시간이 남아서 좋겠다고 했을 때 언니가 미안해졌잖아. 근데 잠깐, 언니가 실제로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아이들 밥 안 차려줬어? 집안일 팽개쳤어? 아니잖아. 그냥 오전 2시간에 그림 배운 거잖아. 죄책감이 드는 게 잘못한 게 있다는 증거가 아니야.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야. 죄책감은 그냥 오래된 신호일 수 있어. 어릴 때부터 내 필요를 말하면 안 돼 라고 학습된 신호. 그 신호가 울린다고 해서 그게 진짜라고 믿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죄책감이 왔을 때 내가 진짜 잘못한 게 있나? 라고 한번 물어봐. 구체적으로. 잘못한 게 없으면 그냥 이건 오래된 신호구나 라고 하고 내버려둬도 돼. 불교에서 이런 말을 해.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없으면 타인에 대한 진정한 연민도 없다고. 나 이 말 처음 들었을 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자기를 먼저 챙기는 게 어떻게 남을 더 잘 돌보는 거야? 싶었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 지금 언니 상황을 보면 언니가 자기 필요를 억누르면서 가족을 돌보고 있잖아. 근데 그게 진짜 돌봄이야? 아니면 그냥 소진이야? 진짜 돌봄은 내가 충분히 채워져 있을 때 넘쳐 흐르는 거야. 텅 빈 상태에서 짜내는 게 아니라 언니가 수채화 배우면서 뭔가 충전되는 느낌이 있었을 거잖아. 그게 사치가 아니야. 그게 있어야 집에 와서도 더 여유 있게 아이들 대할 수 있는 거야. 자기 필요를 챙기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 필요를 계속 무시하는 게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도 좋지 않을 수 있어. 왜냐면 언니 안에 쌓이는 게 있거든. 말 못한 것들, 원했지만 포기한 것들. 그게 어느 순간 엉뚱한 방향으로 터지거든.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나거나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그게 이미 시작된 것 같아. 언니한테. 사연 보내준 언니한테 직접 말하고 싶어. 언니, 수채화 취소하지 마. 그거 언니 거야. 남편이 저녁 뭐냐고 물은 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을 거야. 그냥 배고파서 물어본 거였을 수도 있어. 언니가 그 말을 크게 받아들인 건 남편이 그런 의도였기 때문이 아니라 언니 안에 오래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야. 그 무언가를 지금 당장 없앨 수는 없어. 근데 알아챌 수는 있어. 그리고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달라지거든. 언니가 그림 배우는 거, 언니가 즐거운 거, 그게 가족한테 민폐가 아니야. 오히려 그게 있어야 언니가 언니로 살 수 있어. 그리고 솔직히 언니가 자기 필요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나중에 아이들한테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엄마도 필요한 게 있고 원하는 게 있고 그걸 말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진짜 좋은 거야. 오늘 얘기 한 줄로 정리하면 이래. 내 필요를 말하는 게 미안한 일이 아니야. 그게 미안하게 느껴지도록 오래 학습된 거야. 그리고 학습된 건 다시 배울 수 있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구독이랑 좋아요는 언니가 원하면 눌러줘. 강요 아니야, 진짜로. 다음에 또 얘기하자. 냥냥.